반갑습니다. 옆집 아빠입니다. 옆집 아빠 이야기는 그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집 아빠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할까요?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그 당연한 것을 어, 안 지키고 당연한 것이 무너져 간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무 당연한 건데 막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 그, 이 선과 악, 그 다음에 양심, 법,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들어보면,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이야기를, 뭐, 그 댓글에 그런 글들 많더라고요. 아니,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누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말에 뭐가 있냐면, 이게 없어요. 이게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댓글을 이렇게 막 달면서 막 이렇게 반말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 이제 그런 거죠. 그죠? 먼저는 제가 뭐냐면 요거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요거. 법입니다. 법. 법. 법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만들어지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때렸다. 때렸다. 그러면 너도 때려라. 그죠? 100만 원을 사기쳤다. 그럼 100만 원 돌려줘라. 그죠? 그 다음에 뭐 칼로 찔렀다. 그럼 어떻게 하죠? 너도 칼 맞아라. 아니면 다른 어떤 처벌이 있겠죠. 그죠? 그죠? 예전에는 칼로 찌르면 칼로 찔렀죠. 법이 이렇게 좀 무자비할 때 그럴 때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뭐를 하냐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무언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죠? 무언가 뭐 때리거나 뭐 사기를 치거나 칼로 찔렀을 때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결과를, 그죠? 결과를 법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러면 이전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없으면. 이게 없으면, 뭐죠? 이게 없으면 법 없이 사는 세상이 이제 되는 거죠. 맞나요? 이게 없으면, 이거 자체가 없으면 법 없이 사는 세상이 생기고요. 그 이전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때릴 일을 안 만들면 되죠. 맞나요? 100만 원 사기칠 일을 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맞죠? 칼에 찔릴 일을 안 만들면 되죠. 맞죠? 그죠? 그런 것도 있다. 그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다. 일단 법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일단 법이 하는 일이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냐면 제가 이 지금 정치 상황 중에서 좀 황당하다 생각되는 게 있어서 그게 뭐냐면은 어, 여기 됐을까요? 김혜경 그 밥값 기소 재판 이게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진행 중인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보면은 어,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6명이서 밥을 먹었어요. 6명이서 밥을 먹었는데 김혜경이라는 사람 한 명은 자기가 밥값을 내죠. 그죠? 자기 밥값. 자기 밥값을 자기가 냅니다. 10,000원이라고 할게요. 10,000원을 냈어요. 그런데 이 5명이 법인카드를 예를 들어 쓴 거예요. 그죠? 법인카드를 썼으면 이 검사가 여기 있다 할게요. 검사, 판사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 범죄자들 아닌가요, 이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은,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10,000원을 자기 밥값을 냈단 말이죠. 6명이서 먹었는데. 그리고 5명이서 법인카드를 썼으면, 김혜경이라는 사람을 기소하는 게 아니고, 법인카드를 쓴 5명을 기소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법인카드를 쓴 5명을 이 중에 1명을 기소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중에 1명. 1명을 기소해야 되는데, 이 중에 1명을 기소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기소를 했어요. 그죠?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요.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공직자예요, 공직자. 공직자면, 공직자이고,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어떤 허가권이라고 할까요? 허가권. 뭐 사용 권한. 이게 만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있는 사람이면, 공직자로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관리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죠. 그죠? 맞나요?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김혜경이라는 사람은 공직자가 아니죠. 법인카드에 대한 허가권이나 사용 권한이 없어요. 실제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그죠?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쓰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만약에, 야, 써라 했어도, 법인카드를 실제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안 쓰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런데, 김혜경이라는 이 사람들이 기소를 했어요, 기소. 이게 뭐냐면, 그죠? 법이 있기 이전에 바로 양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양심 없는 검사 판사죠. 이해가십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죠?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이걸 자기들이 이게 죄가 된다고 만든 거라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요?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상식적으로, 그죠? 상식적으로 이거는 법에 어긋나 라고 하니까 누군가가 고발이나 고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인들도, 그죠? 상식선에서 이거는 법 위반인 것 같아 라고 하면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그 재판이나 어떤 그 수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이 누군가가 고발한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발했는지 모르지만, 김혜경이라는 사람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기 밥값은 자기가 냈는데 기소를 했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고발자가 있죠. 고발자가 이게 고발할 사항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왜? 이게 없거든요, 이게 없어요. 그죠? 이게 없고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검사가 이 고발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딱 들어보니까 김혜경은 상관없는 거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이 검사가 기소를 한단 말이죠. 그건 뭐다? 얘들도 양심이 없는 거지. 양심이 없다. 그죠? 그리고 또 판사가 수사도 아니 수사도 하죠. 그죠? 수사도 합니다. 그죠? 뭐 이것도 압수수색 뭐 129번 해가지고 이게 나왔다 하죠. 그죠?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100번을 넘겼다는 겁니다. 이걸 찾기 위해서. 그건 법으로 엮기 위해서, 그죠? 칼로 찌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렇게밖에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판사는 어때요? 판사는 이런 것들을 갖고 오면, 그죠? 판사가 아니 이거는 재판할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을 재판할 게 아니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 중에 한 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죠. 그런데 이 판사가 이걸 재판을 해요. 왜? 왜 재판할까? 이 사람은 법을 다루는 사람이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이 뭐가 없다?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막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왜?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는 분들이, 그죠? 상식이 있는 분들, 그죠? 어디 갔노? 그죠? 상식이 있는 분들이 이거는 이게 어떻게 기소가 되고 지금 재판을 한단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다? 검찰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알아야 된다. 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 양심이 뭡니까? 양심.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검사나 판사들한테, 제가 옆집 아빠가 검사나 판사들 고발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서울대 뭐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양심도 없는 사람아 선악이 뭔지 아느냐라고, 옆집 아빠는 법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옆집 아빠 이야기가 참 수긍이 됩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6개월이 됐는데 지금 아직 6개월 안 됐어요. 유튜브를 제가 찍은 지. 그런데 지금 29,000명. 이 말이 구독자 수가 이게 뭐를 의미할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 서울대, 한심한 서울대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라고요. 막 공부한다고 그죠? 그죠? 암기. 그것 이전에 해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뜨끔합니까? 안 뜨끔하죠? 왠지 아세요? 왜냐면은, 이게 없어서 그래요. 왜냐면은, 선이라고 하는 게 이로운 거잖아요, 이로운 거. 악이라고 하는 게 뭐죠? 해로운 거예요, 해로운 거. 맞습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이 선악을, 그죠? 잘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잘 선택 못하면 양심이 없다 이야기하고요. 이걸 잘 선택해서, 선을 잘 선택해서 가면 양심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소하고 기소하고, 예? 수사하고
재판하고 사람 불러쌓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나라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뭐를 해야 되느냐? 뭐를 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를 해야 되냐? 이거는 알자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알자고요. 이건 뭐 공자맹자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뭐냐면은 선, 악, 그죠? 행함, 어? 행함, 결과죠, 그죠? 그러면은 이 간단한 거니까 알아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거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그냥. 뭐냐면은 선이라는 걸 알아요. 선이라는 걸 알고 행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선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선이라는 걸 알고 내가 행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악이라는 거죠. 맞나요? 악을 내가 알았어요. 근데 악을 알고 행했어요. 그러면 내가 악인 거죠. 그죠? 악을 알고 내가 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선인 거죠. 맞나요? 지금 최상병 사건, 어떤 박대령, 그죠? 그 다음에 뭐 사령관, 그죠? 그 다음에 뭐 김종섭, 그죠? 그리고 김종섭 위에 3명의 지시 가능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죠? 테이블에, 그죠? 테이블에, 이렇게, 잘 못 그렸다. 그죠? 테이블에 컵이 있어요. 컵인데 떨어졌어요. 깨졌어요. 그죠? 그럼 가족들이 모여요. 이게 왜 깨졌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유리컵이라서 그랬어. 그럼 유리컵 말고 이제 다른 뭐 플라스틱 컵을, 그죠? 플라스틱 컵을 이제 다음에는 사자 해서 바꾸죠. 그럼 아니 난 이 컵이 유리컵이 너무 좋아. 그래요. 그러면은 밑에다 카페트를 깔자. 그래요. 맞죠? 그러면은 그러면 카페트를 깔면 이게 많이 지저분해지니까 그러면은 이거 여기다 놔두지 말고 테이블 가운데다 좀 놔두는 버릇을 우리가 습관을 많이 들이자. 그죠? 집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집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집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죠? 근데 국가가 사망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사망사건이 일어났는데, 그죠? 조사하는 것을 방해해요. 만약에. 그죠? 제가 지금 만약에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 국가가 양심이 없어요, 양심. 그래서 제가 만약에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그런 상태라고요. 박대령은 자기 주장을 선을 행해서 결과를 선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양심 없는 국가가 만약에 조사를 만약에 방해를 하면, 그죠?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거나 악을 알고도 행해서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하죠? 독재 국가가 되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 많은 분들이 보고 이걸 느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집에서 컵을 하나 떨어뜨려도 깨지면 그것이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연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조치를 하지 않아요. 지금 어떤 조치를 했죠? 막 김종섭 맞나요? 김종섭? 이 사람 막 해외로 그 호주 대사로 보냈다가 호주에서도 막 그죠? 그 분들이 막 거기 호주 계신 교민들이 막 이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망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 쉽게. 사망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 사단장이 있어요. 사단장이 있는데 뭐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뭐 대대장도 뭐 대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편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단장 사단장 다음이 뭔가요? 하여튼 뭐 대대장 뭐 이래가지고 뭐 중대장 그죠? 뭐 소대장 뭐 분대장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사병이신 분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2등병, 1등병, 2등병, 뭐 3등병, 4등병 있을 거 아니에요. 병장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지시를 한 게 그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야 물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 이런 지시를 한 것 자체가 저는 이 사단장으로서 정말 한심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대장 정도나 대대장 정도 이렇게 되는 사람이 그죠? 이렇게 하라. 이거는 그 가서 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도우라라고 하면 되죠. 도우라. 도우라라고 하면 되죠. 근데 특히 뭐 무슨 옷을 입고 가라. 뭐 무슨 모자를 쓰고 가라. 뭐 어느 만큼 들어가라. 이런 그런 한심한 일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게 처음부터. 그죠? 사단장이라는 사람이 그 가서 도와줘라. 그 어느 정도 갈까요? 그러면은 대대에서 나가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래요. 사단장은. 그러면 대대에서 받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럼 우리가 도우라고 하셨으니까 가가지고 우리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 나가가지고 돕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한 100명 정도 나가지고 돕는 일에 그렇게 같이 하자. 그러면 중대장이 나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어떤 파트를 나눠가지고 그죠? 일을 하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분대장이 보고 그죠? 분대장이 그죠? 소대장과 분대장이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야, 그거 너무 위험한데? 야, 옷을 입고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하자. 그럼 여기 가서 보고하겠죠. 이게 좀 너무 위험합니다. 그죠? 그게 여기까지 올라가나요? 그래서 지금 그 예를 들어서 김종섭이라고 하는 어떤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한테 지시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지시하는 사람이 있다. 예? 사람이 있는데 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사람을 구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구해주려고 했다면 구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일을 하는 체계부터 잡았어요. 체계부터.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사망 사건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하지만 사단장이 죽으라고 그렇게 시켜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죠. 여기 너무 위험합니다. 순서대로 하는 거죠. 순서대로. 그러면 분대장이 이건 위험합니다라고 보고했는데 소대장이 만약에 니 들어가 그랬어요. 그랬으면 이거 처벌을 받아야죠. 왜? 소대장이 지휘를 해야 하는 소대장이
그죠? 제대로 지휘를 못한 거잖아요. 맞나요? 근데 이런 세세한 지휘를 여기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도 문제란 말이죠.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이런 일로 왜 사단장이 처벌받아야 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사단장이 처벌받아야 돼요. 왜? 군대에 위에서 기침하면, 그죠? 밑에 폐렴 걸린다는 이야기 있어요. 그죠? 위에서 기침하면 밑에서 폐렴 걸린대요. 사단장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왜 사단장이 잘라져야 되는 사람인지 전쟁이 났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전쟁이 났는데 이 사단장 믿고 만약에 가잖아요. 위험하다고요. 잘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자,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 멧돼지 출연으로. 문 좀 닫아줘. 제가 닫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밥을 조금 이따 주겠습니다. 금방 끝내고. 왜냐면은, 이해가시죠? 이 사단장이 왜 잘려야 되는 사람인지.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저는 그냥 옆집 아빠인데, 저는 그렇게 보인다고요. 이 사단장이, 어, 밑에서, 밑에서 위로 월권을 하죠. 그죠? 월권. 그죠? 위에서는 밑으로, 그죠? 그, 이런 지시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사단장 하지 말고 그냥 그죠? 분대장이나 그냥 소대장으로 와요. 그럼 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막 이렇게 소소한 이야기까지 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게 만약에 어려우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대통령이 만약에 있어요. 대통령이 있는데 학교에 분필을 뭘로 써라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요? 이해가십니까? 만약에 학교에 분필을 이런 사람이 학교의 분필을 무엇으로 써라라고 했다. 만약에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잘 되면 돼요. 잘 되면 오케이. 그죠? 오케이. 근데 잘 못 되면 어떻게 되죠? 능력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칠판을 쓰고 있다가 분필로 쓰래요. 분필로 쓰려면은 옛날처럼 분필로 써라. 그러면은 분필로 써보면 먼지가 많이 날리고 학생들이 폐렴에 걸리고 뭐 그런 수 있잖아요. 그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디올백. 그죠? 이런, 이런 이야기들을 해.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맞나요? 지금 뭐 약간 어깨로 가긴 했는데, 그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어, 사람들이 뭐가 옳은지를, 뭐가, 뭐가, 뭐가 이롭고 뭐가 해로운지 구분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지도 자기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죠?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양심도 버리고,
그죠? 법도 안 지키고 이게 무법천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분노에 막 찬 거죠. 그죠? 최소한 양심은 지키고 살자. 양심이 뭐라고요? 양심이, 그죠? 선과 악을 보고, 그죠? 양심적으로 살아야죠. 아까 말했던 그 김혜경이라고 하는 사람, 그죠? 지금 재판받고 있다. 이건 나라 전체가 지금 양심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검사나 판사나 어떤 지금 정부나 이런 사람들을 응원한다. 응원을, 지금, 그죠? 예. 구분을 못한다.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구분을 못한다. 어떻게? 좌우로 나눠져가지고, 뭐 빨갱이 뭐 이런 이야기만 한다. 지금 빨갱이라는 이야기를 몇 년 동안, 몇 수십 년 동안 했는데, 빨갱이 잡았나요, 검사들이? 검사들이 빨갱이 잡았어요? 말만. 윤석열, 뭐, 그죠? 종북 세력. 말만. 종북 세력이 진짜 있다. 종북 세력이 있다. 근데 못 잡았다. 못 잡았다. 그죠? 못 잡았다. 그러면은 종북 세력이 북한에서 종북 세력을 만든 게 문제죠, 그죠? 문제지만 검사들이 이거 못 잡은 것도 문제죠. 검사를 없애야 돼. 능력이 없잖아요. 맞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죠?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죠. 좌우로 만약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라는 사람들이 좌라는 사람을, 그죠? 뭐 이렇게 종북이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종북을 제대로 잡지 않는 검사를 처벌해라고 이야기해야죠. 그게 선이죠. 이로운 거. 우리나라에. 그게 양심적으로 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단순한 이야기. 이 단순한 이야기를 지금 서울대 대학교, 저는 4년제 대학을 안 나왔어요. 저는 IQ가 100이 안 돼요. 100이 안 되는데 이걸 보면서 너무 답답해. 아니, 지금 IQ가 150, 뭐 200,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왜 이걸 몰라요? 단순한 거? 저는 알겠는데. 그래서 옆집 아빠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 그죠? 자,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자면 뭐냐? 이거는 놔둘게요. 놔두고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선과 악 어떤 게 우리나라에 이로운지를 확인해서 쓰면서 얘기할까요? 양심이 있어야 된다. 어떤 양심?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죠? 뭐 가족도, 나 자신도, 그 다음에 나라도 운영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실제로는 어떻다? 법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양심을 지키지 않으니까 엉뚱한 죄 없는 사람들을 막 고소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켜나가자. 그죠? 이해가십니까? 그죠? 법이 필요 없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법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 법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양심이 없잖아요. 그죠? 법을 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없기 때문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을 만약에 어겼다. 그러면은 그 법을 어긴 데 대한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벌을 해서 어떻게 한다? 양심에 눈을 뜨고
그죠? 선을 알고 행하고 악을 알면 행하지 않는 그런 선의 길로 가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한다. 나도 발전하고, 그죠? 가족도 발전하고. 이해가 되시죠?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그냥 양심적으로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양심적으로 살자는 이야기인데, 이 양심적으로 살자. 이걸 모른다. 양심적으로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양심이 뭔지도 모르고, 진짜 양심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양심, 선과 악, 양심, 그리고 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꼭 이런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반드시 처벌을 하는 게, 선을 쫓아가게 만드는 게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도표 말고도 제가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냐면은 선을 모르고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악을 모르고 행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도 제가 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뭐 다음에 하고,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이거 지금 할 수 있을지 못할지도 지금 제가 걱정인데, 그죠? 거기까지 나가기 좀 그렇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자. 양심을 지켜서 선한 양심을 만들어서 나와 가족과 나라가 온전하게 법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자. 양심에 눈 뜨자. 요 정도는 알자. 법을 안 지키면 강력한 처벌을 하자. 어떤 사람이, 법을 다루는 사람이. 맞나요? 그죠? 그러면 이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심을 지키자.